들렸어요? 그런데 왜 전화를 주셨을까? 제 수업이라 전화를 못 받아요. 그죠? 받으면 안 되죠? 전화 주면 안 돼요. 또 까먹네. 자꾸 얘기하다가. 아무튼 분만 후 올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만 후 간호는 5로 관찰, 1일에서 3일까지는 적색으로, 4일에서 열흘까지는 갈색으로, 열흘에서 3주까지는 백색으로. 이 기간이 길어지거나 빨간색이 3일 정도여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길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또는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이러면 출혈과 감염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로 관찰 잘 해주셔야 되고, 바이탈 사인 체크는 우리 수술관에서 한 것처럼 출혈과 감염 문제가 있잖아요. 분만 후에도 체온이 오르면 감염됐나 봐. 혈압이 떨어지면 죄송해요. 체온이 오르면 감염 문제, 혈압이 떨어지면 출혈 문제. 이걸 의심하려고 바이탈 사인을 열심히 체크하는 거예요. 또 자궁 수축 여부를 확인해라. 이 요만한 자궁이 이따만해지게 커졌다가 애를 낳았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대로 빨리 안 돌아와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도 하고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방광이 있고 뒤에는 직장이 있잖아요. 이게 커진 자궁이 점점 줄어들어서 원래대로 딱 들어서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가. 뒤로 훌라당 아이고 넘어가서 옆에 있는 신경을 눌러요. 그러니까 애기 낳고 나서 나 허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 다리가 아파. 애기 낳고 나서 왜 그래요? 커진 자궁이 신경을 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하려면 우리 자세 배우잖아요. 여성한테 좋은 자세, 고양이 자세, 수륙이 자세. 생리통이 심할 때, 임신 말기에 자궁 위치 교정, 아기 낳고 나서 분만 후 아기 낳고 나서 자궁 위치 교정, 태아 위치 교정, 생리통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룡이 자세 취해주는 요거 하는 거예요. 자궁이 후글 뒤로 넘어가는 걸 예방하려고 자궁 위치 교정 해주려고 수룡이 자세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산육기 간호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태반 만출 후 24시간 이내 간호라고 얘기하면 24시간 이내 간호 얘기하면 아기가 태변 통과가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태변 통과가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24시간 이내 간호하면 태변 통과가 꼭 확인이 돼야 돼요. 혹시 태변 통과가 안 됐다, 똥을 안 쌌다, 그러면 항문을 확인해 보세요. 항문이 막히진 않았나. 그러면 혹시 막혔다 그러면 아기 에머전시로 생명이 위험함이 있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만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분만 예정일 계산법을 얘기를 안 했네요. 분만 예정일.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기를 언제 낳나 분만 예정일을 산출하는데 일수에다는 우리 이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수에다는 더하기 7이라고 암기하시면 안 까먹겠죠. 일수에다는 일주일이 7일이니까 더하기 7을 하고 월에다가는 더하기 9를 하던가 더하기 9를 했더니 12개월이 넘으면 안 돼요. 더하기 9를 했을 때 12가 넘으면 안 된다고요. 12가 넘으면 더하기 9를 하지 마시고 빼기 3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년은 바뀌고 5월 20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20일에다 더하기 7하면 27일이죠. 5월이라 했잖아. 5월에다가 더하기 9를 하면 14월이 돼요. 14월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12월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더하기 9를 하지 말고 5 빼기 3을 하면 돼요. 빼기 3. 그 5 빼기 3은 2월이죠. 이듬해, 그 다음에 2월 27일이 분만 예정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다는 더하기 7을 하고 월에다가 더하기 9를 했을 때 12월이 넘으면 더하기 9를 하지 마시고 빼기 3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만 예정일 산출법. 그 다음 이제 아까 아기가 나올 때 엄마 뱃속에는 그 부속물들, 태반도 있고 양수도 있고 태아는 물론 양수, 제대, 태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양수가 있으니까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지, 그 안에서 이렇게. 태아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양수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니까 태아의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아기 나올 때
양수 터지고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가 터진다는 소리는 윤활제, 아기가 나올 때 양수가 미리 나갔으니까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태아의 운동도 자유롭고 태아의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움직임도 자유롭고 산도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양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신 가능이 있는지 아닌지는 입덧 이거 뭐지? 하고서 이제 임신인가 아닌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징후라면 임신 확정적 징후가 있어요. 임신의 확정적 징후는 3가지. 무슨 소리가 들려? 엄마 뱃속에서 쿵쾅쿵쾅쿵쾅. 태아 심음이 들려. 이거 애기 있는 거죠. 엑스레이 찍었는데 태아 골격이 확인이 돼. 이거 애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그 태아 심음, 초음파로 했을 때 태아 심음이 들려. 태아 골격이 확인돼. 또는 뭐가 움직여. 태동을 느껴. 태동. 이거는 임신의 확정적 징후. 다음 중 임신의 확정적 징후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또는 3개가 다 나올 때가 있고 어쨌거나 이 3가지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태아의 임신의 확정적 징후. 임신 기간 동안 태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 면역을 증강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태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또 그 엄마가 임신을 하면 그 철분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철분제, 칼슘제도 먹어야 되고 철분을 먹을 때는 비타민 C,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먹어야지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같이 복용을 하셔야 돼요. 임신 초기에는 엽산, 애기 이제 임신 초기에 필요한 영양소 하면 엽산은 그냥 엽산만 먹으면 돼요. 근데 후반기에는 철분을 먹을 때는 꼭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해야지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임신 말기 또는 분만 후에도 통목욕은 금지예요. 통목욕. 임신 말기와 산욕기 때 해선 안 될 거. 통목욕, 성생활. 임신 말기와 산욕기는 분만 후 6내지 8주란 말이에요. 그때 해선 안 될 게 성생활, 통목욕. 해선 안 된다. 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이 있고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이 있어요. 머릿속에 외우기 쉽게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은 태반과 연결된 거. 전치 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태반자가 들어가면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이고 나머지는 다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 유산, 자궁의 임신, 포상 기태, 자궁 경감 무력증 이런 것들은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이에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공유산을 3번 이상 반복한다. 우리 3이라는 숫자는 내 몸을 습관화시키는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은 내 몸이 습관화되는 과정. 그래서 인공유산을 3번 반복했다. 그러면 습관성 유산이 오기가 쉬워요. 아기의 태아의 문제로 또는 엄마의 자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유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3번 반복을 한다. 그러면 습관성 유산이 되기 쉬워요. 유산. 자궁의 임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정란이 난관은 일주에서 열흘 안에 굴러서 자궁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난관은 멈춰가지고 거기에 착상을 했어요. 그러면 난관은 이게 길이가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엄마가 임신 초반기에 배가 아파, 복통이 있고 피가 비쳐. 이거는 임신의 정상 증상이 아니라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될 증상이죠. 복통과 출혈은 암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요. 갔더니 아이고 와이나 다를까 자궁의 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쪽을 묶어버려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배란이 좌우에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그러면 이제 한쪽 묶었으면 반대쪽에서 임신 가능이 돼요.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쪽도 마찬가지로 자궁 임신이 됐어. 그럼 양쪽을 묶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애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묶어버려서 길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바깥에서 인공수정해서 자궁에다 넣어주는 거죠. 거기선 발육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궁의 임신을 설명드린 거고, 자궁경관 무력증은 자궁이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조여 있어야 되는데, 아니, 초반부터 애가 이게 무력, 힘이 없어가지고 경관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애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이게 심한 사람들은 애 가진 내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 가사 일도 못하고 내내 누워서 아이고 내 너 가져가지고 자궁경관 이게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누워서 너 낳느라고 얼마나 가지느라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아니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온 거지. 이렇게 있는 거지. 5000년 동안 반복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얼마나 위대한 탄생입니까 이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그 출산율이 0.7%라고 하는데 이 5000년 여기까지 온 이 유전자를 대단한 유전자를 전 세계에서도 이 머리도 1이고 인내 끈기 이것도 1이 되잖아.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결혼 많이 하시고 애기 둘, 셋, 넷, 다섯 많이 낳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7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네.